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꼼수를 훤히 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압박을 가해 억지로 작성한 소위 30일간의 임시 휴전 계획이 언제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군사 기술적 자원 제공을 가지고 압박하되 키예프가 협상을 거부하면 지원을 차단하고, 역으로 모스크바가 협상을 거부하면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무기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구상은 이미 2024년 4월 11일 공화당의 싱크탱크 AFPI,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 홈페이지에 게재됐습니다. AFPI에 나온 구상은 켈로그 플랜이라고도 불립니다. 30일간 임시 휴전을 제안한다는 구상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대선이 있기 훨씬 전부터 트럼프 팀은 이 같은 플랜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렇게 떠들어왔으니 러시아가 모를 리 없습니다. 키스 켈로그는 예비역 육군 중장으로 매파입니다. 게다가 친우크라이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인 1월 중순에 키예프를 방문하려다 스캔들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문 일정을 급거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부터 켈로그는 키예프의 젤렌스키와 밀접했습니다. 그에 따라 메건 몹스는 미국에서 우크라이나로 군수품이 들어가는 물류 허브를 조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부상당한 미국 용병을 철수하는 작업을 조직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군대를 파견해 키예프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포스트를 보면 Ukraine is not dead ye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쉐니 브레물리 우크라이니 니 슬라바 니 볼리아로 시작되는 우크라이나 국가의 첫 소절입니다. 키스 켈로그 자체가 반러 입장으로 보이는 데다 딸까지 우크라이나에 반쯤 미친 여성입니다. 키스 켈로그는 원래 러시아, 우크라이나 특사로 내정됐지만 모스크바는 간접적으로 워싱턴에 그를 갈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와 그의 직책을 바꿨습니다. 변호사이자 억만장자, 미국의 부동산 재벌인 스티븐 위트코프는 트럼프의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와 대화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오랜 친한 친구입니다. 두 사람은 40년 넘게 알고 지내왔으며 1983년에 처음 만났는데, 당시 대학을 갓 졸업한 스티브 위트코프가 뉴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도널드 트럼프가 그의 첫 고객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뉴욕에서 부동산 거래에 협력해왔으며 오늘날까지도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런 스티브 위트코프를 모스크바의 특사로 보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푸틴으로부터 임시 휴전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은 당연합니다. 또 하필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날과 겹쳐 푸틴 대통령과의 면담을 위해 12시간 이상이나 크렘린에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크렘린은 그를 약이라도 올리는 듯 루카셴코와의 비즈니스 런치 메뉴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7가지 메뉴가 올라와 있는 메뉴였는데 점심을 오래 먹으니 기다리든지 말든지 하라는 눈칫밥을 먹였습니다. 사실 대화할 필요도 없으니 가란 신호로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위트코프는 저녁 늦게나 푸틴 대통령을 만날 수 있었는데 짧게 잠깐 만났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릅니다. 사실 루카셴코 대통령의 방문은 몇 달 전부터 예정된 일정인데 반해 스티브 위트코프는 트럼프 스타일대로 불쑥 찾아온 거니 모스크바도 할 말은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워싱턴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쿠르스크 우크라이나군에 대해 항복을 요구했지만 사실은 젤렌스키의 무조건 항복을 워싱턴에 촉구한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트럼프는 그러나 위트코프의 휴전 협상이 효율적으로 진행됐다면서 위트코프가 8시간 기다렸다는 뉴스는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스카이 뉴스 등이 위트코프가 장시간 기다렸다고 보도했는데 트럼프는 가짜 뉴스 생산자들이 타락하고 병든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트코프가 다른 러시아 대표들과의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은 걸렸지만 협상은 생산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이런 주장은 허세입니다. 물론 스카이 뉴스 등이 트럼프를 골탕 먹이기 위해 그런 뉴스를 냈지만 그렇다고 가짜는 아닙니다. 크렘린 웹사이트만 봐도
위트코프의 사진은 물론이고 푸틴 대통령 동정란에 한 줄짜리 공지도 없었습니다. 위트코프의 존재를 아예 무시했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는 러시아가 비협조적이면 새로운 제재를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모스크바는 러시아가 전장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상한 짓을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소위 거래 기술로 포장되는 트럼프의 변칙꾼은 러시아에 먹히지 않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브라셀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거부하고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와 연결된 외국 요원의 영향력을 종식시키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3월 15일 헝가리 독립기념식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유럽위원회에서 소로스 요원을 추방하고 유럽의회에서 부패한 로비스트를 제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소로스는 헝가리의 적인 동시에 트럼프의 적이기도 합니다. 오르반은 헝가리 내 외국 자금 지원기관, 특히 소로스가 후원하는 기관에 반대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르반은 헝가리계 미국인 거물이 헝가리 내정에 개입하고 전통적인 가족 가치를 훼손하고 세계화 의제를 촉진한다고 거듭 비난해 왔습니다. 오르반은 또 평화, 자유, 통일을 요구하며 우크라이나가 없는 유럽연합을 촉구했습니다. 부다페스트는 우크라이나가 EU에 신속히 가입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이는 블록 경제에 잠재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키예프는 2022년 2월 러시아와의 갈등이 격화된 직후 가입을 신청했고 불과 3개월 만에 후보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오르반은 또 유럽의 기독교 유산을 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비자연스러운 재교육을 금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부채를 없애고 블락의 모든 회원국이 법 앞에서 평등하도록 하는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헝가리가 브라셀로부터 강탈당한 권한을 되찾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르반은 또 헝가리 국가 경비대가 국경을 보호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고 EU에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민자를 데려오지 말고 불법으로 도착한 사람들을 제거하라고 말했습니다. 2015년 난민 위기 이후 오르반 정부는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의 헝가리 남부 국경을 따라 울타리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EU에서 의무화한 난민 할당제를 거부하는 등 이주민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법적 문제를 촉발했는데 지난해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블락의 망명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억 유로의 벌금을 맞았습니다. 4년 전 부다페스트는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 광고 교육 자료에서 LGBTQ 주제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아동보호 규정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 조치는 브라셀에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유럽연합은 부다페스트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사건을 유럽사법재판소에 회부했으며 헝가리에 대해 수십억 유로의 EU 보조금을 동결했습니다. 빅토르 오르반은 유럽에서 가장 스마트한 지도자입니다. 러시아, 미국, 중국과 모두 유연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친반의 양극단으로 주변국을 대하는 한국과 같은 멍청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